강명호는 교무실 책상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던 날을 잊을 수 없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자리를 지켰던 자신의 흔적들이 작은 상자 하나에 담겼다. 학생들이 보낸 감사 편지, 낡은 교과서, 그리고 첫 발령장. 퇴임식에서 교장은 존경하는 강명호 선생님이라는 말로 시작했지만 명호의 귓가에는 공허한 메아리만 울렸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명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하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아내 이수진은 꽃집 일을 마치고 돌아와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여보, 괜찮아요? 명호는 대답 대신 쓸쓸하게 웃었다. 아침마다 학교에 가던 습관이 사라지자 그의 하루는 방향을 잃은 배처럼 표류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점심은 언제 먹어야 하는지, 저녁까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막막했다. 수지는 남편의 변화를 지켜보며 안타까워했다. 한때 활기차게 학생들 이야기를 들려주던 남편은 이제 말수가 줄었다. 신문을 보다가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다. 여보, 내일 꽃집 일 좀 도와줄래요? 배달할 게 많아서요. 수진의 제안에 명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다. 그날 밤 명호는 홀로 서재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졸업식 사진 속 학생들의 환한 미소를 보며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은 끝났다.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 명호의 가슴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았다. 토요일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아들 강도연이었다. 평소와 달리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도연은 커피 잔을 붙잡은 채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제가 회사가 지금 어려워요. 지난 분기에 기대했던 투자가 무산되면서 자금이 바닥났습니다. 명호는 가슴이 철렁했다. 아들은 5년 전 IT 스타트업을 창업해 처음에는 승승장구했다. 직원도 20명까지 늘었고 언론에도 몇 번 소개됐다. 하지만 최근 경기 침체로 투자자들이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들었다. 얼마나 필요한데?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2억 정도면 회사를 정상화할 수 있어요. 이미 계약 직전까지 간 클라이언트가 3곳 있고 그것만 성사되면 바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명호는 눈을 감았다. 2억. 그들의 전 재산을 합쳐도 그 정도였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는 한 불가능한 금액이었다. 아들, 그건 아버지, 저 정말 열심히 했어요. 밤새워 일하고 직원들 월급 주려고 제 카드를 긁고 이대로 무너지면 모든 게 끝나요. 도연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명호는 아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피아노 학원비를 내지 못해 한 달을 쉬었던 일,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여름 내내 과외를 했던 일. 아들은 항상 스스로 길을 개척해왔다.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까? 수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도연아, 우리 노후 자금이야. 내 아버지 퇴직금이랑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라고. 어머니, 빌리는 거예요. 갚을게요. 꼭 갚을게요. 내가 갚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침묵이 흘렀다. 명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말을 잃었다. 아들을 돕고 싶은 마음과 노후를 지켜야 한다는 현실 사이에서 그는 갈등했다. 다음 날 도연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노트북과 서류 뭉치를 들고 왔다. 아버지, 이것 좀 봐주세요. 도연은 사업 계획서를 펼쳤다. 계약 예정 클라이언트 목록, 예상 수익, 대출 상환 계획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명호는 안경을 쓰고 한 장 한 장 넘겼다. 이 회사는 이미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었어요. 다음 달 초면 계약금이 들어옵니다. 그 돈으로 직원들 급여를 주고
나머지 프로젝트를 완료하면 대출금을 갚을 수 있어요. 명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의심이 피어올랐다. 사업이라는 게 계획대로 되던가?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되는 거지? 네, 아버지. 은행에서 이미 상담받았어요. 이 집 시세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명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30년 전 이 집을 샀을 때가 떠올랐다. 신혼부부였던 그와 수지는 전세금을 모아 작은 아파트를 샀고 도연이 태어난 후 이 집으로 이사했다. 거실 벽에는 아직도 도연이 어릴 적 그린 그림이 액자에 담겨 있었다. 아버지, 저 정말 자신 있어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명호는 한숨을 쉬었다. 그날 저녁 그는 은행 상담 예약을 잡았다. 수지는 그 사실을 알고 격렬하게 반대했다. 당신 미쳤어요? 우리 집까지 걸겠다고? 여보, 우리 아들이야. 한 번만 도와주자. 한 번? 도연이가 몇 번이나 돈 빌려갔는데 그때마다 갚는다고 했지만 제대로 갚은 적 있어요? 수진의 말은 사실이었다. 도연은 창업 초기에도 부모에게 돈을 빌렸고 아직 다 갚지 못했다. 명호는 변명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다. 일주일 후 명호는 은행 대출 심사를 통과했다.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2억이 나왔다. 그는 도장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그날 저녁 가족회의가 열렸다. 수지는 단호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 우리 노후를 망칠 순 없어. 어머니, 제발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회사가 무너지면 저도 끝이에요. 도연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을 바라봤다. 여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이렇게 할 거예요? 명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내의 눈물과 아들의 절박함 사이에서 그는 숨이 막혔다. 여보, 우리 한 번만 믿어보자. 도연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믿어봐요? 그래서 실패하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당신 이제 수입도 없잖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도연도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마. 우리가 얼마나 너를 위해 희생했는데. 집안은 아수라장이 됐다. 명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아들을 돕고 싶지만 아내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는 선택해야 했다. 밤 11시 명호는 홀로 서재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대출 서류와 도장이 놓여 있었다. 그는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걷었다. 내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명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40년 교직 생활 동안 그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조언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 확신이 없었다. 아들을 돕는다면, 혹시 사업이 실패하면 그들은 집을 잃을 것이다. 노후는 불안해지고 아내와의 관계도 금이 갈 것이다. 하지만 돕지 않는다면 아들은 파산하고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한다. 명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빛났다. 그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명호 자신도 한때 꿈을 품었다. 교사가 아닌 다른 길을 걷고 싶었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포기했다. 그래서 더욱 아들의 꿈을 지켜주고 싶었던 것일까? 새벽 1시, 명호는 여전히 결정하지 못했다. 그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다. 도장을 찍을까 말까? 그의 손은 떨렸다. 이 선택이 가족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아직 아무도 몰랐다. 명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도장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수진이었다. 그녀는 서재 문을 열고 남편을 바라봤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명호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그 결정이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